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드디어 하루가 남았네요. 이제 내일 새해 일출 보는 사람도 있고 일몰 오늘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일몰 보는 장소로서 울산에 무룡산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울산의 무룡산은 참고적으로 울산이 이렇다면 동쪽에는 이제 울산의 기준으로 동쪽에는 무룡산이 있고 서쪽에는 문수산이 있습니다. 문수산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하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서 어떤 나쁜 기운은 문수산이 막아주고 동쪽에서 오는 나쁜 기운은 무룡산이 막아주고 북쪽에서 남은 나쁜 기운은 하물산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울산은 그렇게 천지 자연재해가 많이 없는 동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룡산에서 촬영은 그저께 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2020년 12월 31일 날 제가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세대 구분을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요즘 말하는 건 MZ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MZ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세대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이들 세대와 소통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2021년, 20년, 11월 3 세대 구분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 하지.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것은 전후 1세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애가 많이 탄생된 시기가 우리 제가 52년생부터 63년생, 52년생이 용띠잖아요. 그렇죠? 용띠부터 63년 이 토끼띠를 하나의 세대를 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X세대를 64년생부터 79년까지 봤겠죠. 그렇죠? X세대. 그다음 세 번째 Y세대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태어난 세대. 네 번째 이제 Z세대는 2000년 이후 세대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구분은 각자 주관이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77이 49 77 다음에 14잖아요. 그렇죠? 그래 14를 기준으로 또 세대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1952년을 보통 했잖아요. 이분들은 1950년부터 1964년을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이제 1965년도부터 이제 14를 더하면 1979년, 이제 1979년을 X세대, 그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 1980년부터 1994년을 Y세대라
하고, 그러면 1995년 이후부터를 이제 Z세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또 뭐 세대가 구분이 뭐 비슷한 건데 여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1980년부터 1999년 사이를 우리가 Y세대를 했는데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통상 X세대를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와 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아날로그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 이 이후 세대를 뭐 디지털 세대라 그렇게 우리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MZ 세대는 뭐냐면, 이 M이 이 영어에 뭐가 주말이냐면 이제 밀레니엄 주말이에요. 밀레니얼이라는 주말인데, 이제 밀레니엄이란 말은 새천년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새천년. 그런 전문동의, 뭐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 전문동의라고 하고, 하여튼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900년대 다음에 이제 2000년대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성인이 된 세대들이 이제 이 M세대, 즉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성인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만 우리가 이제 이 밀레니엄 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Y세대를 이제, 를 중심으로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00년 이후 태어나서 Z세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생들을 밀레니엄 세대, 또 Z 합해서 요거를 이제 YZ 세대라고, 뭐 MZ 세대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보면 뭐 우리가 왜 이런 얘기 나오냐? 미국의 1991년도에 닐 하우스인가 뭐 그 사람 뭐 스트라우스 닐 하우 뭐 그런 세대들이 미국의 세대 그 미래를 이끄는 미국 역사책이라 그런 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나오가 있는데, 그래서 이 M 세대 특히 이제 MZ 세대가 20성인이 되고 전국의 인구가 세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한다고 그랬네요. 진짜 많이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세대잖아요. 미 세대나 또 미 제너레이션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의 세대라고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1980년대 이후에 성인된 세대들을 보면 이제 디지털 세대에서는 이제 이 디지털 세계 또 이 Z 세대를 왜 또 구분을 하냐라고 보면, 이 Y 세대 즉 밀레니엄 세대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곤란을 겪었잖아요. 이제 디지털이 막 많이 발전하고 있고, 미국의 세대들을 보면 이라크 침공이라든지 또 뉴욕 월드 그 무역 그 폭파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뭐 리먼 사태 등등 보면 부모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리먼 사태 또 여러 가지 세대 관련 거 보면 지금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이제 부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뭐 우리 한반도를 보면 과거에 이제 이 사람들이 MZ 세대들이 집을 살려고 보니까 뭐 월급을 다 모아서 이제 지방은 아닌데 서울에 보면 95년 동안이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광화문 보신각 주위 중심으로 이제 뭐 주말마다 많이 데모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저도 이제 집에 애가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둘, 이제 20대 중반 하나인데 다 보면 MZ 걔네들 중심을 보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뭐 자기 이렇게 아까 만들어 미 제너레이션 자기만의 중심, 좀 자기 특이하고 먹는 것, 뭐 디지털 기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하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존 우리가 X세대라든지 그 뭐 베이비 무브 세대들이 이런 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각과 얼 입장에서 이 원만한 소통이 되면 이 숫자가 물 흐를 숫자잖아요. 그렇죠? 물이 흐른다는 말은 물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잘 흘러가면 근데 만약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만약에 높다든지 막아버리면 물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각과 을의 소통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을은 입장에서 갑을 어떻게 이 의견을 잘 들어줘야 되지만 갑은 을은 제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존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살 우리가 아까 말한 MZ세대 새천년에 성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성인들이 잘해요. 그럼 성인은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 어릴 때 보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모르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가까운 되니까 동네에 여자들 이제 아주머니들 한 분이 저한테 말을 놓지는 안 하더라고요. 물론 남녀의 구분 차이는 있어서 그런지만 아무리 나이 많은 분들도 남자 승인이 된 사람들 말을 잘 안 놓고 이제 존칭을 쓰는 거 봤는데 그만큼은 그럼 나도 그분들을 이제 존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MZ 세대라고 해서 왜 걔네들만 톡톡하냐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걔네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존중.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이 동생과 형 입장에서 형이라 해서 너 동생 니는 내 말 들어라 한다고 한들 동생이 말 잘 들을까요? 너희들은 형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기존의 X세대들이나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MZ세대한테 제대로 해준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니들 마음대로 음식을 하면 공부를 하려면 학식을 많이 얼마든지 지식을 원한다면 지식을 채웠고 또 불을 원한다면 불을 다 채워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재산을 모으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또 대학원이나 등등 해가 지식 살려 얼마든지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MZ 세대들은 뭔가 하나 하려 해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성인이 됐으면 이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 저는 항상 얘기가 7살까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제 8살부터 14세까지는 자녀들의 의견을 30%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14세부터 21살까지는 자녀 의견은 100%는 이제 존중 70%좀 100%는 아니고 70%는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21살 지나면 이제 성인이니까 걔네들 의견을 100% 반영해줘야죠.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냐? 자녀들이 원할 때 우리가 따끈따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정보를 채워놓으면 좋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 경제적인 논리로 개선을 하더라도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식 입장에서도 또 부모 돈을 만약에 빌렸었다. 그럼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 용돈하고 빌려가는 거는 상당히 구분해야 된다.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용돈 타선다는 세대는 하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 커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가 더 둥지 뒀다는 새는 절대 안 들어오듯이 저도 오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 할 때 돈을 받아야 되냐.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엄마나 부모를 찾아뵈러 왔다 그러면 너 좀 지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냥 갈 데 없으니까 하룻밤 자겠다. 그냥
쳐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면 이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특히 존중한다는 말은 각자 이 하는 역할을 그 일일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인정을 해주고 바로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고 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MZ세대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제가 하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이제 하나만 팁을 전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의 그 중요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이든 세계이든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할 미래의 중요한 세대들이거든요. 또 뭐 요즘 집을 못 산다고 등등하는데 이제 집 살 걱정은 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전세 살 돈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달에 우리가 월세를 만약에 내가 전세 살 돈이 3억 있다. 라고 한다면 한 달에 내가 월세를 600만 원 준다면 이제 60만 원 준다면 1년이 얼마예요? 그 7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얼마예요? 7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 갖고 있으면 30년을 뭐 집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되면 또 남하고 질량이 높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집 살려고 할 필요는 뭐 있냐.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40대 50대들이 집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 집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세대들이 집을 안 가고 집 안 사면 이 집들은 다 폭락하고 어차피 자기 것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지금 집 살려고 뭐 내가 월급을 평생 모아봐야 95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산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돈으로 다음 10년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그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집 갖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뭐 종부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또 어디로 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팔려야 가야 되니까 앞으로 집이 점점 안 팔릴 상황인데 또 가고 싶도 않고 월세 사면 또 계약권이 끝나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여러분들은 미래 주역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어떻게 잘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0년을 위해서 내가 현재 받는 돈을 그런 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든지 잘 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은 걔네들이 하는 역할을 존중을 하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윗세대가 아랫세대 간에 잘 소통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유튜브 영상 올린 그 사항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자주 애청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놓으면 뭐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나의 지침서가 되면 그럼 내가 또 어떤 분별을 하는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나의 삶은 행복하고 행운이 오지 않겠나 생각되십니다. 아무튼 새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해운가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선이 찍어주시고 2022년 이민년에도 우리 해운가 방문한 모든 고객들은 행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